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어 박쌤입니다. 자, 오늘 토픽 2 쓰기 3급 유형의 문제 52번 유형 쓰기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5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쓰기 52번 문제 유형은요, 자, 지난 시간과 조금 다릅니다. 인용, 설명, 마무리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예시 문제를 보니까요. 자, 인용, 그 다음에 보충, 설명에 대해서 나온 문제입니다. 자, 인용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정의라는 것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용이라는 것은 어떤 지금 작은 따옴표에 있는 말을 가져오는 것을 인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 다른 데서 가져온 말입니다. 자, 이야기 속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작은 따옴표라고 합니다. 작은 따옴표가 있으면 이거는 뭐 영화 제목, 뭐 책 제목이 될 수 있고요. 뭐 어디 이름이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뭐 노래 제목, 영화 제목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에 나와 있는 말은 그냥 인용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에 있는 말은 뭐 굳이 번역기를 찾거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시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작은 문제 하나가 전체의 땡땡땡 돼볼게요. 실제로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두었더니 작은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그것이 어떻게 주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의 주변에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럼 자, 여기는요, 영향을 미치다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뭐뭇은 뭐뭇이다. 이 형태나 뭐뭇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다른 말을 가져왔다. 인용이기 때문에 내 말이 아니고 간접 표현이다. 그래서 여기를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한다 라고 가져오고요.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주변에 영향을 미쳐 전체 환경이 나빠진다고 한다. 뭐진다고 한다. 이것도 간접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따라서가 나오면 뒤에는 다시 반복돼서 한 번 더 이야기할 거다. 즉, 중심 문장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작은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다. 작은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된다고 있죠? 자, 바로 뒤에 힌트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어떻다? 그렇죠. 요 단어가 들어갑니다. 큰 문제가 생기다. 요거죠. 뭐뭐으면 자, 뭐뭐을 수 있다. 이렇게 같이 오는 문법이니까 작은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러 가지 자, 힌트를 가져오는 연습을 합니다. 52번은 주어진 예시가 없기 때문에 문장에서 힌트를 가져오는데 대부분이 빈칸 바로 뒤에 힌트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문제 안에서 답을 찾도록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예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 예시 문제는요. 인용 보충 주장에 나오는 문제, 인용 보충 주장이 나오는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또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있으니까요. 인용이 들어왔겠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자, 이 뜻은 모르는데 벌써 속담이라고 알려줬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자 설명합니다. 속담의 뜻은 어릴 때 습관이 평생 땡땡땡. 자, 어릴 때의 습관이 자 평생 뭐가 된다? 그렇죠. 요 단어가 들어갈 거다. 자, 평생 습관이 될 수 있다. 자, 80까지. 자, 어릴 때, 3살은 어릴 때가 됐고요. 80, 80을 뜻하는데요. 평생 간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뭐 간다는 뜻이다 말고 간다는 말이다.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자, 특히 운동 습관이 중요하다. 운동 습관으로 비만은 물론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자,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운동 습관이 중요하다. 이거죠, 결국은. 똑같이 쓰지 않고 좀 병행해주다. 운동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따라서 뒤에는 는 것이 좋다. 혹은 어야 한다의 형태로 된다. 자, 문제를 운동 습관이 중요하다처럼 똑같이 쓰면 안 되죠. 자, 운동 습관이 중요하다. 형용사 나왔죠. 운동 습관을 기르다. 이렇게 동사의 형태로 바뀌었다. 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주요 표현과 어휘를 보면요. 자, 앞에 명사 은느는 뭐뭐다라는 말이다 뜻이다. 자, 요거에 지금 나와 있죠. 어떻다? 우리가 인용이나 정의에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다. 자, 그래서요. 여기 있는 표현 한 번씩 좀 확인하고요. 자, 다음 문제 풀면 좋겠고요. 반복해서 말하지만 자, 을 느끼다, 이 크다. 자, 조사에 따라 답이 아주 달라진다. 피해를 줄이다, 피해가 줄어들다. 의 형태로다가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주요 표현을 먼저 확인한 후에 자, 문제를 이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인용, 의견, 주장이 나왔는데요. 아까 주장일 경우 따라서 표현하죠. 한 번 더 강조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인용, 자, 작은 따표 나와있죠. 인용됐습니다. 작심삼일이란 좀 설명합니다. 마음 먹은 일이 사흘을 못 간다. 사흘, 즉 뭐를 뭔다? 3일을 뜻하죠. 못 간다는 뜻이다. 결심은 하는 것보다 비교하죠. 뭐 결심만 하지 말고 뭐가 그렇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뭐는 것보다 뭐뭐는 것이 좋다, 중요하다. 여기 중요하다 나왔기 때문에 이 문장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실천의 중요성을 안다면 목표를 세울 때 실천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그러므로 자, 또 중심 생각이네요. 처음부터 실천하기 어려운 목표를 세우지 말고 자, 어려운 목표를 세우지 말고 그럼 어렵다의 반대를 쓰면 되겠죠. 뭐 써야 될까요? 어렵다의 반대. 그렇죠. 쉬운 목표를 세워야 한다. 여기 앞에 있는 문장 같이 썼네요. 실천하기 쉬운 목표를 세워야 한다. 자, 따라서 자, 또 다른 방법 세우는 것이 좋다. 표현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힌트는 바로 앞 뒤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엔 너무 힘들어요. 여러 번
연습을 해야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주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인용과 예시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인용이 또 나와 있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아무리 뭐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아무리 뭐뭐 해도 자, 88세에 마라톤을 하는 할머니도 있다. 자, 88세는 어떻죠? 나이가 어떻다? 많다, 적다? 뭘까요? 자, 아무리 뭐뭐 도가 나오겠죠, 문법은. 같이 나온 문법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어떨까요? 그렇죠. 나이가 많아도 왜 88세 마라톤을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88세 마라톤을 하는 할머니도 있다. 이 할머니는 나이를 땡땡땡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도전해 보기로 했고 결과는 성공적이다. 자, 오히려 반대로 자, 그러면 할머니는 두려운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도전했다. 자, 그러면 반대죠. 그럼 앞에는 그렇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뭐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자, 반대입니다. 자, 나이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는 나이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했다. 자, 이처럼 비슷한 문장을 써야 할지 반대 문장을 써야 할지 이렇게 뭐죠? 접속사 뭐뭐보다 이렇게 비교하는 걸 보고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연습 문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인용 보충 의견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뭐뭇은 뭐뭇하고 한다. 자, 또 간접 표현이 나왔죠.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들으면 용기를 얻지만 나쁜 말을 들으면 자, 좋은 말 반대. 자, 나쁜 말을 보면 용기를 어떨까요?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자, 뒤에 보겠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좋은 말을 들으면 용기를 얻지만 나쁜 말을 들으면 어떻다죠? 이거죠. 자, 상처를 준다의 반대는 상처를 그렇죠. 주다, 받는다. 안 좋은 말. 자, 그럼 뭐 좋은 말을 들으면 용기를 얻지만 나쁜 말을 들으면 용기를 안 얻는다? 안 되겠죠. 자, 용기를 얻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고요. 상처를 준다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상처를 주면 나는 상처를 받는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의 보충이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디지털 치매란 지금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땡땡땡 것을 말한다. 자주 쓰는 전화번호도 외우지 않고 스마트 기기를 의존하다 보면 기억력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기억력이 나빠진다. 자, 디지털 치매라는 것은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너무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나요? 생각 안 나요? 그렇죠. 기억력이 나빠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문장이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다음 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인용 의견 문제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다.
크게 기대했는데 생각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만큼 실망감도 크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 다시 한번 의견 나오네요. 따라서 실망감을 덜 느끼기 위해서는 자, 실망감을 덜 마이너스죠. 조금 느끼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큰 기대를 어떻게 해요? 큰 기대를 할까요? 반대로 처음부터 하면 될까요? 아니죠. 하지 말아야 한다. 혹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반대니까. 자, 따라서 기대가 크면 어떻게 해요? 실망도 크다. 따라서 실망 반대로 크다, 덜 느끼다. 실망을 덜 느끼려면 큰 기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의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6번 인용 사실 이유가 나오는 문장입니다. 현대는 영상 매체의 시대라고 한다. 날마다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이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사람들은 책보다 자, 보세요. 책보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볼게요. 책을 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영상을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는 데다가 이해하기 쉽고 재밌기 때문이다. 자, 그럼 책보다 자, 뭘 볼까요? 그렇죠.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영상을 더 많이 본다가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정의 보충 주장이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번역이란 한 언어로 쓰인 글을 다른 언어로 바꾸는 일이다. 그런데 번역은 물건을 바꾸는 것처럼 단순한 것은 아니다. 문화에 대한 이해는 언어 이해의 필수 조건이다. 따라서 번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 언어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자, 따라서 아야 한다. 같이 오는 문장은 외워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8번째 인용 의견이 나와 있는 문장 보겠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마음 아픈 일이 있어도 자, 아무리 아도어도 같이 오는 문장이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다. 그죠? 따라서 자, 다시 한번 의견 나왔네요. 억지로 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다? 그죠? 잊을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억지로 잊으려고 하지 말고 뭐 하기를?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잊어진다니까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자,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잊으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자, 여기 계속 나옵니다. 따라서 아야 하다나 따라서 뭐는 것이 좋다 표현은 항상 같이 오는 문장이니까 여러 번 나오는 문장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습 문제 9번째 정의 의견 주장이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문화 다양성이란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이나 차이를 말한다. 그런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면 갈등이 생긴다. 따라서 또 나오네요.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자,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문화와 다르다고 해서
자, 될까요? 안 될까요? 틀렸다고 하면 갈등이 생긴다. 그럼 틀렸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렇죠.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 다른 것은 차이의 문제일 뿐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 문장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 꼭 확인하세요. 자, 10번째 정의, 의견, 주장이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뭐뭐란 뭐뭐를 말한다. 계속 같이 옵니다. 고령화 사회 문제점 중 하나는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은 많은데 일할 기회가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속 나오네요. 노인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죠. 어떻게 한다? 일할 기회가 적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 혹은 일할 기회가 많아야 한다.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대신 조사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인용 의견 보충 문제네요. 머피의 법칙은 잘 될 수도 있는 일인데 나의 경우에만 항상 잘못된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잘 되는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 잘 되는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 안 되는 일은 잘 되는 일 빨리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일은 어떻게 할까요? 늦게 잊어버리는 거죠. 즉 다시 말해 운이 없는 일은 기억에 오래 남는다. 안 되는 일 늦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떻다? 늦게 잊어버린다 같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렇죠. 기억에 오래 남는다. 오래 기억한다. 요 문장이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2번째 인용 예시 주장 문제입니다. 골든타임이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말한다. 그런데 이렇듯 중요한 골든타임에 운전자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아서 응급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그럼 여기 는 것이 좋다나 아야 하다 쓸 거죠. 구급차가 지나갈 때 어떻게 될까요? 빨리 비켜주지 않아서 응급 환자가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 있어요. 그럼 어때? 비켜줘야 될까요? 비켜주지 말아야 될까요? 비켜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 어떻게 한다? 길을 비켜줘야 한다.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따라서는 것이 좋다. 따라서 아야 하다. 나타났습니다. 비켜줘야 한다. 이렇게 하고요. 실전 문제로 보겠습니다. 소확행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말한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행복을 기다리지 않고 작은 일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처럼 땡땡땡 그냥 쉬기만 해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듯 한번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다른데 행복을 느끼는 기준이 기준도 다르다. 행복
대한 기준이 다른 것처럼 행복을 느끼는 기준도 다르다. 자,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렇듯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면 무엇이든지 땡땡땡. 소확행은 자기만의 일상 속의 작은 행복인 것이다. 자, 그럼 소확행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또 작은 행복이 될 수 있다. 자, 괜찮습니다. 소확행이 될 수 있다. 행복이 될 수 있다. 자,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실전 문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평평한 곳을 갯벌이라고 한다. 이 갯벌은 정화, 깨끗하게 하는 걸 말합니다. 정화 기능을 한다. 사람들이 버린 더러운 물은 갯벌이 지나면서 점점 깨끗해진다. 이처럼,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갯벌은 물을 어떻게 하죠, 지금? 더러웠던 물을 어떻게 했죠? 태풍의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자, 여기 연결 어미가 들어간데 깨끗하다. 깨끗하고 좋고 뭐뭐도하다. 자, 앞에도 긍정, 뒤에도 긍정, 이어지는 문장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죠, 혹은 깨끗하게 하는 데다가, 자, 요 표현 두 가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태풍의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갯벌을 지키면 개발할 때보다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러므로 얻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쵸? 뭐라고 하죠? 갯벌을 지켜야 한다. 혹은 갯벌을 보존해야 한다가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퇴고란 또 설명합니다. 퇴고란 완성한 글을 다시 읽으면서 고치는 것을 말한다. 자, 퇴고란 하고요. 이렇게 지금 인용을 했으면 뭐뭐라는 것을 말한다. 설명을 다 해줍니다. 처음에는 잘 썼다고 생각했던 글도 다시 보면 어떻죠? 잘 쓴 것 같아요? 아니죠. 따라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자, 처음에는 잘 썼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또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부족한 부분도 있다.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쓰면 되겠죠. 부족한 부분이 있다. 부족한 부분이 많다.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 괜찮겠네요. 분이 보인다 해도 괜찮겠네요. 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내용, 글의 구조, 언어 표현을 생각하면서 고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뭐뭐는 것이 좋다. 또 반복해 나오죠. 퇴고를 꼼꼼하게 하는 것은 글의 완성도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뒤에는 뭐가 온다? 때문이다가 올 거예요. 퇴고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자, 뭐뭐느냐에 따라서 여기 뭐가 들어가죠? 달라진다가 나오는데 때문이다도 써야 돼요. 달라지기 때문이다. 뭐가 달라질까요? 그렇죠. 글의 완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가 하나의 문법 어휘였고요. 왜냐하면과 때문이다를 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글의 완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52번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참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문장에서 어휘를 가져와서 적절한 문법을 활용해서 쓰는 연습은 많이 해야지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부터 보면서 차근차근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2시간 정도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6번째, 7번째까지만 하면 자, 52번이 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다음 문제로 이어질 건데요. 자,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친구는 자,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